안녕하십니까. 태열철학연구소 철학 시리즈 3번 태열만 세력입니다. 이 책은 소환 기준입니다. 입춘 겸용이고요. 1년의 시작이 언제냐? 옛날 고대에서는 왕조마다 다르게 썼죠. 입춘을 쓸 때도 있었고, 소환 쓸 때도 있었고, 동기 쓸 때도 있었고, 이렇게 다르게 썼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입춘 기준은 한무제 때 7월 하지요. 목화토금수에 1월 이렇게 7개의 별이 저 북극성의 흑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직선상이 정렬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이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다시 이제 된다. 이렇게 해서 한무제 때 이걸 이제 새로 발표를 해서 반포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소환을 이야기하느냐? 자, 보면은 자의 하늘이 열리고 축의 땅이 열리고 인의 생명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인의 생명이 열리니까 입춘이 사람의 생명이니까 입춘 기준으로 하면 맞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명리학이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양력 1월생들 보면은 사주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학자분들이 지구와 태양의 상호관계를 보면은 동지가 지구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제일 먼 시기니까 그때가 한 해가 시작이다. 이래서 동지세수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 논리만 아니고 이제 1월생들이다 이러면 동지에서 1월생들 사이를 동지세수란 거는 1년이 시작이 그때부터 빨리 된다는 거죠.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잘 맞더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지세수설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사주 명조를 놔놓고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떤 삶을 살았다 이랬을 적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과정을 다 거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춘보다는 연이 입춘이 아닌 그 앞에 바뀌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이 다다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이 이제 동지 기준이 맞느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들어가는데, 동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때까지 명리학의 역사가 오래됐는데, 동지란 것은 달의 중기잖아요. 중기를 기준으로 한 해가 시작된다 치면은 각 달에 전부 다 중기에서 시작되는 거 되니까 이때까지 본 사주 명리학 명조의 절반이 다 명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 많은 명조가 다 바뀌면은 어떻게 해서 그럼 이때까지 사주를 우리가 봐왔는데 바뀐 명조가 다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들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또 잘 안 맞아요. 2월, 3월, 4월, 5월생들 중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꿔서 이렇게 해보니까 또 잘 안 맞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다가
소환을 기준으로 하자 해보면 어떨까 해서 소환 기준으로 하니까 올해 초기를 쓰면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환이 되면은 한 해가 시작되니까 양력 1월 한 6일 7일경 되면은 연이 바뀌는 거예요. 연의 간지가. 그러면은 사주 같은 경우는 대운이 바뀌죠. 남자의 음양이 남녀의 음양이 바뀌니까 대운이 바뀌고 대운 수가 바뀝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맞구나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김은동갑하고 구성학하고 이론을 다시 정립을 하고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 소환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변화된 걸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거기도 역시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역학계에 있는 사람분은 아닌데 그 다른 분야에 있는 분하고 내가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그 소강절 선생의 시 한 편을 내가 알게 됐어요. 동지음이라 이래서 했는데 그 동지음이라는 시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소강질이라는 분이 동지를 이렇게 기준해 놨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 시는 동지음이란 소강절의 시입니다. 동지자집안, 동지는 절의 가운데인데 천신무계의 하늘의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네. 일왕초동처 하나의 양이 새로 생기는 자리인데 만물미생시 만물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다. 현주미방담 현주는 그 맛이 담담하고 대음 성정희 큰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네. 차은 여불신 이 말을 만약 믿지 못한다면 갱천문 복희씨를 청하여 다시 물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지에는 일양이 시생한 자리는 맞는데 아직 하늘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빛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아직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직 태어나지는 않는다. 현주란 것은 이 옥수죠. 이게 맑은 물, 우리 제사상에 차례상에 올릴 적에 기도할 적에 올리는 물을 현주라 합니다. 그 맛이 담담하다 아직 맛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색, 몸이 묻히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대음 성정이 이것은 그 천지가 이렇게 개벽하는 하나의 큰 소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만물이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어떤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은 오기씨를 청하여 다시 물어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옛날에 소강열 선생도 이 동기란 것을 일양을 시생하는데 아직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 시작되는 그게 없다. 이제 그렇게 이런 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놨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의 하늘이 열린다 했습니다. 이제 음양이 바뀐다는 거죠. 그 축에 땅이 열린다는 것은 땅에 열린다는 것은 이게 이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땅에 기운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내 생명이 열린다는 것은 땅 속에 있는
작물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 땅에서 자라나는 작물을 기준으로 하면은 입춘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란 말이죠. 그랬을 적에 자월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까 사람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초기에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 자연의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소환사주로 해가지고 일월생들 사주를 나름으로는 많이 감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소환으로 바꿔보는 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저는 명리를 할 때나 기문할 때나 구성할 때나 한 해의 시작은 소환으로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론을, 제 논리를 세상에 이렇게 내드려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 써보십시오 했을 적에 만세력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만세력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이 만세력 집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 만세력이 보면은 이 만세력은 그냥 명리만 있는 게 아니고 구성화까지도 같이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구성만세력, 명리만세력 이렇게 견명되어 있고, 저 뒷부분에 보면은 입춘 겸용되어 있는 것은 양력 1월, 2월 달을 1900년부터 2050년까지 별도로 이렇게 입춘만세력을 다시 이어놨습니다. 혹시 이렇게 비교 분석한다거나 필요하신 분 있으면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사주 중에 양력 1월생들이 있다 이러면은 소환 기준으로 해서 연주를 바꾸시고 남녀 대운 바꾸시고 대운수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검증을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마 아시게 되리라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